안녕하세요. 외신 큐레이터입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에 잘 소개되지 않는 해외 주요 신문과 잡지, 그리고 번역되지 않는 책들을 통해 투자자 시각에서 세계의 흐름을 읽는 콘텐츠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파이낸셜 타임즈 11월 5일 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이치은행이 AI 관련 대출 리스크 관리를 시작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시사점까지 짚어드립니다. 지금 AI 산업에서 가장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바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GPU, 냉각 장비, 전력 인프라까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가 동시에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는 대부분 대출과 부채, 즉 신용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데이터 센터 관련 대출은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고, 이제 은행들은 이게 새로운 버블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도이치은행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도이치는 AI 인프라 대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와 파생 상품을 활용한 해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AI 붐을 리스크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도이치은행이 이런 리스크 해지를 고민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 대출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호주 최대 데이터 센터 기업 에어트렁크에 46억 호주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참여했고요. 이듬해에는 영국의 카오데이터에 2억 파운드, 올해는 미국의 오시그룹에 8억 달러, 미국 코어이브사에는 6억 달러, 스웨덴의 에코 데이터 센터에는 6억 유로 등 보도된 건들만 해도 작지 않은 규모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동시에 데이터 센터 금융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그 규모가 이미 수십억 달러, 하나로 수조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도이치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AI 인프라 붐이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 자산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 관련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이치은행은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검토 중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쇼트 바스켓 해지라는 건데요. 즉 AI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묶어서 공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도이치가 AI 인프라 대출을 많이 해줬다면은 반대로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기업들 주식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죠. 만약 AI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대출 손실은 생기겠지만 공매도 포지션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일부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ynthetic risk transfer라 불리는 전략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대출 자산은 그대로 두고 부도 위험만 외부 투자자에게 파는 구조예요. 투자자는 일정 프리미엄, 즉 보험료를 받고 부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대신 부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험 상품과 구조가 같죠. 덕분에 도이치는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이고 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물론 이 두 전략이 방향성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AI 인프라 대출이 그만큼 커졌고 내부에서도 이건 단순한 성장 자산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즉 금융권이 처음으로 AI 붐을 리스크 관리의 언어로 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 AI 투자에 대한 버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AI 데이터 센터 대출이 몰리는 5개의 영역을 꼽으며 메타, 구글, 오라클 같은 투자 등급 기업들조차 부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외에도 AI 관련 정크본드와 사모대출펀드, 그리고 자산 유동화 증권 등 비은행권 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영란은행이 최근 AI 대출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영란은행은 특히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관련 대출의 파생 상품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AI 인프라 투자가 2030년까지 3조 달러에 이를 거라 전망하면서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모펀드, 유동화, 대출 등 외부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프로젝트는 아직 실제 수요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고 실제 준공 이후 설비 노후화로 인해 감가상각 속도가 매출보다 2배 이상 빨라 실제 수익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고 최악의 경우 준공 시점에 이미 신기술이 나와 해당 프로젝트가 잉여가 될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계 주요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의 AI 인프라 붐과 그에 따른 대출 증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빅테크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모두 AI 클라우드 매출이 분기 실적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즉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뜻이죠. 둘째, AI가 만들어낼 부가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단순히 효율화를 넘어서 콘텐츠, 의료, 제조, 에너지 등 전 산업의 생산성을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셋째, BAI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되는 요인입니다. AI가 여러 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많은 산업으로 확산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투자, 즉 소버린 AI도 중장기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GPU가 많아질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AI 학습 비용도 구조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을 버블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자본 사이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지켜봐야 할 숫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AI 산업의 자금줄은 결국 신용시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지표는 신용 발행 규모입니다. AI 기업만을 따로 구분해보기는 어렵지만 대신 신용 등급별 발행 추이를 보면은 시장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투자 등급 채권과 위험한 하이힐드 채권 간의 비중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가 핵심인데요. 투자 등급 채권 발행이 늘어난다면 대형 기업 위주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즉 건전한 확정 국면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이힐드 발행이 빠르게 늘면은 리스크를 더 감수하면서도 돈이 밀려 들어오는 과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 몇 달간 하이힐드 채권 발행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AI 관련 대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는 점은 신용시장의 긴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채 스프레드입니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미국 국채 금리보다 얼마나 높은 금리를 줘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회사채 수익률과 푸른색으로 표시된 미국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 즉 거리를 보는 지표입니다. 차이가 적을수록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해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이고 반대로 벌어지면 이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회사채 스프레드는 최근 다시 좁아지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향후 AI 인프라 관련 대출이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식할 경우 언제든지 스프레드는 다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들의 이자 지급 능력, 즉 이자 보상 비율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데이터 센터 코어 위브를 보면은 영업이익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 이자 지급 능력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수익성이 언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빅테크의 투자 트렌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AI 인프라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죠. 다만 최근에 현금 흐름이 늘고 있지만 투자 지출이 그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 메타 사례를 보시면은 영업 현금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투자 규모가 더 가파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수익성보다 점유율을 우선하는 확장 국면의 신호인데요. 결국 투자자는 단순히 누가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보다 현금 창출력과 투자 속도의 균형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지표는 전력 사용 효율, PUE입니다. 데이터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얼마나 적은 전력으로 같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PUE는 전체 전력 소비량을 실제 IT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으로 나눈 값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이 100MW인데 실제로 서버에서 쓰이는 전력이 90MW이고 나머지 10MW는 냉각 등으로 낭비가 된다면 PUE는 100 나누기 90으로 1.1이 됩니다. 즉 1.0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이고 반대로 수치가 높을수록 전력 손실이 많다는 뜻이죠. 참고로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구글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한 PUE 트렌드 자료입니다. 매년 꾸준히 낮아져서 지금은 1.09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죠. 각 기업의 데이터 센터 운영 리포트에서 이러한 수치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경쟁이 단순한 GPU 투자 경쟁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경쟁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AI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과 냉각 효율이 기업의 수익성과 밸류에이션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5가지 지표, 신용 발행 규모, 회사채 스프레드, 이자 지급 능력, 빅테크 투자 속도, 그리고 전력 효율까지 이 5개의 숫자가 앞으로 AI 산업의 리듬을 읽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영상 하단 링크에 각 지표들을 무료로 읽을 수 있는 페이지들을 추가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술이 만든 열풍 뒤에는 언제나 자본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결국 버블이 아니라 자본의 리듬을 읽는 게 우리 투자자의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외신 큐레이터, 다음 주에도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투자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